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구책방의 호스트 동구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아웃사이더 하면 저희가 이제 검색창에 검색만 해봐도 사실 이 아웃사이더보다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하는 그 속사포 랩으로 유명하신 아웃사이더 분 계시죠? 그분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책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숨겨진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SE 힌튼의 아웃사이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덜 알려졌지 미국 영미권에서는 완전 초대박 밀리언셀러에 해당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 부가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을까? 좀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런지는 좀 몇 가지 포인트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서 슬슬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웃사이더는 장르가 바로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구책방은 재미있는 책만 좀 소개시켜드려요. 그러니까 보셨을 때 뭔가 좀 넘기기가 좀 어렵거나 좀 이해하기가 힘든 책보다는 술술 책장이 넘어가는, 그리고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책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약간 두께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분량이 그렇게 또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책이라고 자신합니다. 틀리면 할 수 없죠. 우리에게 모두 100가지 취향이 있으니까요. 베스킨라빈스 모르겠어 31.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줄거리 소개와 3가지 포인트로 짚어서 아웃사이더라는 작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인공 포니보이라고 하는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담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약간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포니보이라는 소년이 속해 있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그리저라고 하는 집단인데, 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불량배 또는 약간 질이 안 좋은 그런 양아치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런 무리예요. 그래서 포니보이 같은 경우도 그런 친구들과 좀 어울려 다니는 편인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포니보이는요,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약간 어울려서 막 싸우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태생적으로 약간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무리에 속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니보이라는 소년이 약간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반대쪽 파라고 할 수 있는 소셜이라는 집단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바로 소셜은 잘 살지만 약간 방탕하게 노는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뭔가 나쁜 일을 저질러도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제 그리저랑 소셜이 갈등을 빚는데 우연찮게 이 소년이 이 소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펙타클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잔이라고 하는 좀 포니보이랑 비슷하게 좀 연약하고, 그 다음에 약간 싸우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뒤에 숨어있는 그 소년과 같이 살인사건에 휘말리다가 도피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 친구의 죽음, 그 다음에 그러한 갈등, 화합을 통해서 성장기를 겪어내는 그러한 내용이 줄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스포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밝힐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년 문학에 좀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른이 봐도 괜찮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겪는 그런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런 두 집단의 갈등, 그리고 친구,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메시지에 녹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살인사건을 휘말리고 도피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험, 활극도 숨어 있으니까 내용 자체로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인트 3가지를 가지고 아웃사이더라는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첫 번째 포인트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오는 포니보이라는 주인공 이름 굉장히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름이 되게 굉장히 톡톡 튀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포니보이가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형들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그 바로 위에 둘째 형 이름은 소다고요. 그 위에 형 이름은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세 명 다 특이하죠. 그런데 이 세 명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맏형인 대리가 거의 집안에 그런 약간 주춧돌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형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이 포니보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형제가 살아가는데요. 사실 이 세 형제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뚜렷하게 형제야 한 배에서 태어났어 할 정도로 좀 다르거든요. 일단 형 대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맏형의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과묵한 편이고 그 다음에 잘못을 했을 때 심하게 꾸짖는 편. 그리고 좀 약간 오고오고 쭈쭈쭈쭈 하기보다는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에 집안의 모든 거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뚝뚝한 캐릭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속내가 되게 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누구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언니가 바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뭐 힘들면 힘들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고요.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사람 혹시 강철 체력 아니야? 이 사람 혹시 인조인간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서 보는 내내 저희 언니를 조금 떠올리게 됐고 사실은 저희 언니와 제가 사이가 좋아진 지 그렇게 긴 세월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릴 적에 서로 막 피를 볼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던 자매였는데 지금은 좀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4살 위인 언니를 조금 집안의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모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열도 정리가 되고 우애도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대리와 포니보이도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포니보이는 사실 대리를 굉장히 어려워하면서도 좀 싫어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지지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게 앓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조금 꾸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포니보이가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도피하게 됐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하고 가장 크게 해결하려고 했던 게 바로 큰형, 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캐릭터의 입체감을 조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 형 소다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죠. 사실 서구권,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소다라는 게 바로 탄산음료를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장난을 치기도 해요, 이름 가지고. 근데 이름과는 반대로 굉장히 정석형 미남. 그냥 길 가다 지나가는 여자들의 시선을 모두 사로잡을 정도로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데 안타깝게도 집안의 가세가 조금 기울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동생 포니보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둘째 형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맏형과는 다르게 나이 차이가 덜 나다 보니까 포니보이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하는 생각 또는 하는 일들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좀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 겸 가장 친한 친구의 역할도 조금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니보이와 소다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둘의 사이에서 저희 어머니와 저의 사이를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건너뛸 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좀 약간 나쁜 소리 그 다음에 무서운 소리 그 다음에 엄한 소리보다는 항상 조금 약간 돌봐주고 다독여주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소다에게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벌써 한 집에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떼어서 넣은 것처럼 캐릭터가 굉장히 분명하죠. 그리고 이 포니보이 친구는요 사실 저를 좀 떠올리게 했어요. 문학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냥 순수한 흥미라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상처를 받는 일이 많거든요. 뭘 해도 크게 슬퍼하고 크게 감동하고 크게 좋아하고 약간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런가 반면에 좀 약간 만만하게 보이는 건 좀 싫어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저를 조금 떠올리게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입해서 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주요 인물 3명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캐릭터들이 단순화돼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인물이 약간 현실적이기보다는 약간 픽션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올 법한 캐릭터 3명, 그 다음에 한 집에서 각각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한 집에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캐릭터는 바로 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잔이는요, 포니보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좀 연약하고 마음이 좀 약하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부모님이 있는데 학대를 당하는 친구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갈피를 못 잡아요. 포니보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좌절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두 형들의 지지와 조언을 얻게 되지만 잔이는 그런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가정에서 약간 그런 케어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약하고 갈등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 살인사건에 둘이 같이 휘말리게 되는 것도 잔이의 그런 경험,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이라는 인물은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지만 화마에 휩싸인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갈 정도로 저렇게 약한 친구 속에 저런 내면이 있었어 할 정도로 약간 외유내강인 면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각성을 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잔이라는 인물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매력적인 인물들이 정말 천지에 깔려 있어요. 소셜의 이론도 그렇고요. 그리저의 이론들도 그렇고 항상 이제 나쁘기만 한 인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할까, 어떻게 그려낼까를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글쓰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포인트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계층 간의 대립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한 동네는 아니고 한 구역에 두 동네가 있는데요.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동네 애들끼리 뭉쳐 다니는 거는 그리저라고 하고, 잘 사는 동네 애들끼리 뭉쳐 다니는 거를 바로 소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게 요즘의 사회 현상에 빗대어 봐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저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불량배, 동네 양아치 같은 느낌이 있다면 소셜은요,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약간 돈은 많은 상류층이지만 방탕한 계급을 좀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저들은 소셜에 대해서 악감정이 좀 많아요.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비싼 차를 타고서 와가지고 막 습격을 해요. 근데 습격을 하면 처벌받는 건 항상 그리저예요. 소셜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 기사에서 보면 항상 그리저들은 악당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소셜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있으니까 그러한 악행들은 좀 덮어지는 면이 있고요.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잘 노는 친구,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은요, 항상 대립을 해요. 대립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 동네의 분위기, 그런 어떠한 구역의 분위기, 사회의 분위기를 조금 대별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그리저를 항상 나쁘게만 그리거나 이 소설 속에서 항상 소셜을 나쁘게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저에서도 각성한 인물들이 나와요. 바로 자니와 포니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셜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층들의 갈등과 이면들을 조금 입체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외형적으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집단이에요. 그리저들은 장발을 좀 하거든요. 머리 굉장히 목숨을 걸고 옷차림도 약간 껄렁껄렁한 느낌으로 입는가 반면에 소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폴로 셔츠 같은 거 있죠. 깔끔한 스타일의 약간 블링블링한 의상을 조금 선호하고요. 차라든지 외모도요, 굉장히 남이 봤을 때는 좀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외모를 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약간 돈, 사회적 위치를,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의 배경을 업고서는 굉장히 선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악랄한 짓들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그리저 한 명을
집단으로 구타한다든지 아니면 얼굴이라든지 이런 곳에 생채기를 좀 많이 낸다든지 그러한 좀 악랄한 좀 면모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과 좀 연계해서도 볼 그런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문학이라는 점이에요. 사실 이 S.E. 힌튼이라는 작가가 분명히 책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이제 청소년을 좀 관찰한 거를 가지고 글을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좀 많이 녹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포니보이라는 인물은 그리저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독서를 즐겨 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잔이라는 친구를 독서의 세계로 자꾸 이끌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소년에게 선물로 준 것도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곳곳에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애정이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포니보이가 바로 현대판 문학소년이라는 거를 조금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책을 조금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이 포니보이가 하는 말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언젠가 읽었던 시 한 편을 떠올렸다. 뭐라고? 자연의 첫 푸름은 금빛, 간직하기 가장 어려운 색. 자연의 첫 잎새는 꽃이지만 그것은 오직 1시간 머물 뿐. 잎은 곧 잎으로 사그라들고 낙원은 슬픔에 빠져버리며 새벽은 낮으로 퇴색한다네. 그 어떤 금빛도 오래 머물 수 없다네. 이거를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이 쓴 거를 잔이라는 친구한테 들려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거를 조금 인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릴까요? 어디 갔을까? 자, 들려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자기 앞마당에서 보았던 저녁놀과 내가 뒷계단에서 보았던 저녁놀이 하나라는 게 기묘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두 개의 다른 세계는 그리 다르지 않은지도 모른다. 우리는 같은 저녁놀을 보았으니까. 요거는요, 이 포니보이가 짝사랑하는 상대를 좀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상대도 소셜 집단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둘이 만날 기회가 없어야 만난 건데 영화관에 갔다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사실 이 여자는 남자친구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둘이 조금 친구로서의 감정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셜과 그리저가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얘가 사는 앞마당이나 뒷마당에서 보는 저녁놀이랑 이 소셜들이 사는 부유한 동네에서 보는 저녁놀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계층이나 지위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동일한 곳이며 같은 곳이다 라는 거를 조금 이 구절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S.E. 힌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봤을 때 쟤네 왜 저래?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이유있게 그려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춘기의 방황 또는 사춘기라는 그러한 시점 자체가 사실 좀 유치해 보이는 면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어른이 되기 전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책 속에 조금 나와 있어서 느낌이 좀 고스란히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진지하고 뭔가 현실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면서도 아 이거 소설인데 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하지만 작품 자체로 좀 이야기하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술술 잘 읽힙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좀 있고요. 좀 청소년기인 친구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그 시기를 지나온
저와 같은 어른들도 떠올리면서 웃음 짓게 되는, 좀 미소 짓게 되고 좀 씁쓸함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숨겨진 명작 아웃사이더 소설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